고즈넉한 한옥의 정치와 자연의 생명력을 품은 이곳은 오랜 시간 누구도 함부로 닿을 수 없는 금단의 땅이었습니다. 한때는 해외 각국의 정상들을 뜨겁게 맞이했던 곳이자 오직 한 사람 권력자를 위한 공간이었던 청와대가 지난해 국민의 품에 안겼습니다. 청와대는 임기 시작인 5월 10일에 개방하여 국민께 돌려드리겠습니다. 본관 영빈관을 비롯하여 최고의 정원이라 불리는 녹지원과 상춘제를 모두 국민들의 품으로 돌려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정치가 태동하기 훨씬 전부터 존재해온 천년의 역사가 흐르는 땅. 역사적 결단으로 이루어진 청와대 전면 개방. 그 진정한 의미를 알아보기 위해 청와대의 지난 발자취를 따라가 봅니다. 서울시 종로구 청와대로 1 북악산의 비호 아래 자리한 청와대 주소입니다. 일제강점기 시절엔 광화문 1번지였고 광복 이후 세종로 1번지를 거쳐 지금의 주소를 갖게 됐죠. 세월이 흘러 많은 것이 변했지만 1번이라는 이름만큼은 변함이 없듯 대한민국 정치사는 물론 역사에 있어서도 청와대는 매우 중요한 공간인데요. 개방 1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의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라남도 완도에 샀습니다. 좀 나는 서운할 것 같아요. 원래 대통령이 계셔야 텐데 안 계시니까. 예전에 윤석열 대통령 이전에 대통령도 많이 근무하시고 거주하시고 업무 보신 곳이라 됩니다. 예전에는 왔지만은 건물 내부 세세히 못 가봤고 지금은 다 볼 수 있으니까 좋습니다. 그냥 계시지. 네. 아직 좀만 더 기다리시오. 1분 됐는데 아직 9시 안 됐어요. 네, 기다림 끝에 문이 열렸습니다. 청와대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15만 개의 청기화를 올린 본관이 국민들을 맞이합니다. 충무실과 세종실 사이에 자리하고 있는 본관은 청와대의 상징과도 같은 곳이죠. 본관은 동쪽 별채인 충무실, 서쪽에 세종실과 이어져 있는데요. 충무실은 임명장 수여식을 비롯해 외빈 만찬 등 다용도 공간으로 사용했고, 인왕실은 외국 정상 방한 때 기자회견을 열던 장소였습니다. 붉은 카펫을 따라 2층으로 올라가면 본관의 핵심 공간인 대통령의 집무실과 접견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청와대를 방문한 수많은 외빈들이 바로 이곳에 앉아 대통령과 함께 이야기를 나눴을 테죠. 한 사람만을 위한 전유물이었던 은밀한 공간을 직접 눈앞에서 본다는 건
색다른 경험이 아닐까 싶은데요. 되게 기분이 새롭고 이런 곳에서 진물을 보셨구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재밌었습니다. 꿈에도 상상치 못했던 이 참 보니까 정말 감개가 무량하고 참 마음이 좀 굉장히 기분 좋아요. 되게 크더라고요, 생각보다. 그래서 이것저것 구경하고 샹들리에도 되게 예쁘고 여기서 이 진물을 보셨구나 하는 생각에 뭔가 신기하기도 했고 그랬습니다. 이승만 초대 대통령부터 청와대의 마지막 주인이었던 문재인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대한민국 대통령 12명의 발자취가 남아있는 곳. 그러나 사실 대통령이 들어오기 훨씬 전부터 존재해온 청와대의 터는 대한민국 천년의 역사와 맥을 같이 합니다. 여기 청와대 터의 역사를 묵묵히 지켜본 유일한 증인이 있습니다. 추정컨대 고려시대부터 이곳에 살게 됐다는 주목의 나이는 올해로 744살. 그 세월을 온몸으로 견디느라 성한 곳을 찾기가 힘들 정도입니다. 하지만 살아 천년, 죽어 천년, 썩어 천년을 간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끈질긴 생명력을 자랑하는 주목. 오래전 어린 주목이 목도한 이 터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사실 청와대 터를 바르게 이해하려면은 조선의 수도로 서울이 확정되기 전에 고려 때 어떤 곳이었나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근데 고려 때 그 지금의 서울은 남경이라고 하는 그런 도시가 만들어져 있었는데, 당시에 남경은 개경, 서경은 지금의 평양이죠. 그 다음으로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개경 주위를 호위하고 있는 도시의 성격을 띠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그러한 도시에서도 당연히 왕이 행차를 하는 곳이었기 때문에 왕이 머물 수 있는 이궁이 필요했는데, 이궁이 설치된 곳이 지금의 아마 경복궁의 후원부터 청와대터 인근이 아니었을까라고 우리가 추정하고 있습니다. 과거 청와대터에 관한 기원은 숙종 시절 쓰여진 고려사를 통해 짐작해 볼 수가 있는데요. 1104년 그 궁궐이 완성이 되는데, 그리고 정확히 거기에서 여기 우리 지금의 청와대 그 자리에 했다 요런 식의 기록은 없지만, 훗날 우리 조선 시대에 와서 태조 때 한양천도에 경복궁을 조성을 할 때 딱 그 숙종 때 기록이 소환이 돼요. 숙종 때 이렇게 그 궁궐을 만들었는데, 궁궐의 예터가 너무 좀 북쪽에 있어서 좀 더 남쪽에 평탄한 곳에 궁궐터를 정했다. 이게 바로 경복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경복궁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보면 그보다 조금 더 올라간 북쪽, 지금의 이 청와대 자리에 고려 숙종 때 바로 이 궁궐을 조성을 했다. 이 기록이 가장 구체적이고 공식적인 기록으로는 최초로 보입니다. 경복궁의 북쪽에 자리하고 있는 청와대. 경복궁의 북문인 신무문을 통과하면 바로 청와대가 보입니다. 이렇듯 고려시대엔 왕의 이궁이 자리했고, 조선시대의 청와대의 터는 임금과 공신들이 모이는 회맹터였다고 합니다. 조선시대에는 지금도 보면 바로 이 청와대터는 경복궁하고 되게 가까워요. 이 조선시대에는 이런 그 정변 같은 것이 일어나면 거기에 공로를 세운 사람들, 공신이라고 하죠. 이 공신들이 회합했던 그런 또 장소예요. 그러나 임진왜란으로 경복궁이 소실되면서 청와대터 또한 270년간 역사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경복궁은 이후 고종 시절인 1865년부터 중건을 시작해 41개월에 걸쳐 완성됐는데요. 경복궁을 중건한 뒤 뒤편 언덕, 즉 지금의 청와대 터는
경무대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됩니다. 무예를 하는 터라는 의미를 갖고 있죠. 청와대의 터가 옛 경무대였다는 말도 바로 여기서 나오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 청와대 터는 언제부터 권력자의 공간이 된 것일까? 청와대 공간이 최고 통수권자의 관저가 된 것은 1939년 일제강점기이죠. 그 당시 조선 총독 관저로서 이 공간이 이제 지어졌던 것이 그 기원인데요. 그리고 이어서 이제 해방 이후에 미군정 사령관의 관저,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1948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면서 이제 이승만 대통령 관저로 이제 경무대로 사용하면서부터 이 청와대 공간이 이 우리나라 최고 통수권자의 관저가 된 것이죠. 모처럼의 여가에는 부인 프란체스카 여사와 못에 고기 모이를 던지며 깊은 생각에 잠겨보기도 하고, 이승만 초대 대통령은 당시 경무대 터에 지어진 조선 총독의 관저를 집무실 겸 관저로 사용했습니다. 또다시 봉기한 학생들은 마침내 4월 26일 이후 4.19 혁명으로 이승만 대통령이 물러나 윤보선 대통령이 관저의 새로운 주인이 되시고 경무대란 이름이 청와대로 바뀐 건 바로 이 무렵인데요. 대통령 관저인 경무대로 이사했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사용하고 있는 청와대라는 이름이 윤보선 대통령이 이제 그 공간의 주인이 되면서 이름을 바꿨기 때문인데, 당시에 윤보선 대통령은 경무대라는 이름이 갖고 있는 역사성보다 이승만 대통령이 오랫동안 장기 집권하면서 독재자의 이미지, 부정적 이미지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제3의 이름을 찾는 것까지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그 이름이 하필이면 청와라였다는 거죠. 추정의 영역이긴 합니다만 왜 청와로 했을까? 아마 그 배경에는 그 미국의 대통령 관저 이름이 백악관이니까 아마 그런 거라 해서 야, 청와대도 괜찮겠네. 뭐 어느 날 이제 대통령실에서 그 청와대로 이름 바꾼다라고 공식적으로 내려오게 돼서 오랫동안 청와대라고 불려왔죠. 화창한 계절에 경무대 관저의 넓고 아름다운 정원이 일반에게 공개됐습니다. 지금보다 훨씬 경비가 심했을 것 같지만 이승만, 윤보선 전 대통령은 봄꽃이 피면 어김없이 경내를 개방하곤 했습니다. 군사구 대타로 집권한 박정희 전 대통령도 청와대 개방만은 연례 행사로 반드시 지켰죠. 하지만 그 후로 오랫동안 몇 번의 벚꽃이 피고져도 사람들은 더 이상 청와대를 찾아올 수 없었습니다. (1월 21일) 밤 10시경 북한군의 무장간첩단이 어둠을 타고 감히 서울까지 와서 난동을 부렸습니다. 1968년 북한의 무장공비 31명이 박정희 대통령 암살 지령을 받고 군사 분계선을 넘어 청와대 인근까지 내려오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청와대를 둘러싸고 있는 북악산 기슭에서 당시 치열했던 교전의 흔적을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15발의 탄원이 남은 소나무가 그때 긴박했던 상황을 말해줍니다. 당시 총격전으로 종로경찰서장이었던 최기식 총경과 정종수 순경이 순직했고 민간인 5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1.1 사태가 일어나고 난 다음에 이 대통령의 안위가 최우선이었기 때문에 분단 상황에서, 그래서 이때 효자손길이 길목이 막히게 되고, 그다음에 뒤쪽으로는 북악 스카이웨이를 만들면서 그 일반인 접근이 금지되죠. 그러다 보니까 그 건물이 일반에 노출될 일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청와대는 존재하는데 청와대의 구체적인 모습은
우리 국민들이나 시민들한테 떠오르는 이미지가 없었어요. 당시 이야기를 좀 더 자세히 듣고자 청와대에서 200여 미터 떨어진 좁은 골목에 자리한 오래된 가게를 찾았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시절부터 이곳에 살며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박종원 씨. 요즘에 동네 풍경이 조금 새삼스럽기도 하고 낯설게도 느껴진답니다. 50년 돼가요. 사실은 청와대가 있어서 좋았었는데 이제 그게 저리 멀리 가버리니까 시원섭섭합니다. 그때만 해도 골목에 가끔 경비들이 서 있고 그래서 좀 뭔가가 든든했었는데 이제 그분들이 안 계시니까 좀 허전하더라고요. 저 건너 저 골목의 입구에. 언제까지 있었어요? 대통령이 그러니까 용산으로 가기 전에는 쭉 있었죠. 지금껏 10명의 대통령과 이웃하며 지낸 이 시간. 이 동네에 산다는 건 그에게 있어 큰 자부심이자 자랑거리입니다. 김영삼 대통령이 주신 거예요. 청와대 떠나면서 감개무량하다고 해야 되나. 대통령한테 선물을 받다니 이 동네에서 사는 게 자랑스럽잖아요. 50년이 훌쩍 지났지만 1.21 사태 직후 동네 모습이 아직도 눈에 훤하다는군요. 굉장히 삼엄했어요. 비가 와서 물이 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함부로 지붕에 못 올라가고 신고하면 고치라고 그러면 고쳤지 그냥 못 올라갔었어요. 맨홀 뚜껑을 전부 확인을 해요. 벌려서 거기다 이제 표시를 해놓고 뭐 아마 이상한 것 장치할까 싶어서 그런 것 같아요. 내 생각에. 맨홀 뚜껑도 전부 확인하고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야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후 청와대는 더욱더 빗장을 굳게 걸어 잠그기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이성호입니다. 반갑습니다. 그 긴장감은 경호처에 몸담았던 이성호 씨가 이곳에 첫 발을 디딜 때까지도 계속됐다는데요. 저는 여기를 1987년부터 해서 2012년까지 해서 25년 여기서 근무를 했었습니다. 제가 28살 때부터 했었거든요. 결혼한 며느리가 다시 자기 친정집에 오래간만에 왔을 적에 느끼는 그런 느낌이라 그럴까요? 그 당시 같으면은 이 청와대 자체가 되게 조용한 그런 공간이었었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마찬가지고 안에서도 보면은 큰 소리를 내고 그렇게 다니거나 그러지는 않았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조용한 그런 속에서 생활하는 이제 그런 거였죠. 굉장히 그 격세지감을 느낀다 그럴까? 그러니까 지금 완전히 청와대가 개방이 돼서 없으니까 그러니까 여기 계시는 분들도 보면 전부 다 자유스럽게 이렇게 다니는데 그전에는 개방이 됐어도 다닐 수 있는 데들이 이제 제한이 돼 있고 다닐 수 있었던 길이 한정이 돼 있었거든요. 지금은 이렇게 마음대로 다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지금하고 그전하고 사이에 큰 차이인 것 같아 보여요. 전두환 대통령 시절 청와대에 들어와 6명의 대통령을 거치며 이곳에서 지낸 세월이 자그만치 25년. 늘 대통령 가까이에 있었기에 이성호 씨만이 알고 있는 일화도 있답니다. 네, 이곳은 과거 구 본관이 있던 자리입니다. 지금은 모두 허물어지고 절병통만이 남아있는데요. 노태우 대통령 시절까지 이곳 구본관에서 직무를 봤는데 이성호 씨에겐 잊지 못할 기억이 하나 있답니다. 그 날이 대통령께서 처음으로 여기를 들어오셨던 그날이에요. 1988년 2월 25일 저녁입니다. 제가 그 당시에
그 안에 보면 근무 초소가 몇 개가 있는데 바로 그 앞쪽에 근무 초소를 쓰고 거기서부터는 위로 계단이 있어요. 계단이 있는데 그 계단 2층과 아래층 사이에는 셔터로서 내려오게 막게 돼 있습니다. 2층에서 셔터를 내리면은 일과가 끝나면 셔터가 내려지도록 이렇게 이제 2층에서 합니다. 그런데 그날은 처음 들어오시는 거기 때문에 그 구 본관 내 안에를 정확히 구조를 잘 모르시니까 위에 있다가 내려오시면서 셔터를 눌러 보신 거예요. 누르니까 뭐 철어럭 소리가 나니까 그냥 내려오셨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막혀버린 거예요. 노태우 전 대통령이 처음 청와대에 들어온 날 버튼을 잘못 눌러 건물 사이에 갇히는 웃지 못할 일도 있었다는군요. 처음에 오시면은 당연히 잘 모르실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는 아래쪽에 집무실인데 여기 집무실이 있다고 했을 적에는 뭐 회의를 하게 되면 회의 공간도 옆에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또 사람들 만나는 어떤 접견실도 따로 있을 것이고 그렇게 될 텐데 처음 오시면 그런 부분이 다 낯설죠. 지금의 본관이 바로 노태우 대통령 시절 신축된 건물인데요. 대한민국 첫 민선 대통령이 된 노태우 대통령은 당시 본관을 비롯해 춘추관 관저를 새로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몇 번의 정권이 바뀌고 청와대의 모습도 변했지만 한 번 닫힌 청와대 문은 쉽게 열리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청와대 자체는 물론이고 청와대 주변의 접근성이 크게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박정희 대통령과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으로 이르는 시점까지만 하더라도 사실은 이렇게 일반인들의 접근이 그다지 자유롭지 못했어요. 우스갯스러운 얘기입니다만은 제 친구 중에 그 팔판동이라는 동네, 바로 그 제 살았던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 집에 놀러 갔을 때 아주 재밌는 얘기를 들었어요. 자기 동네에서는 대문을 열고 산다. 왜? 도둑놈이 없으니까. 도둑놈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 주변이 경비가 삼엄하기 때문에 도둑이 들 이유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냥 대문을 열어놓고도 살 수 있는 동네 그러면 굉장히 좋은 동네 이미지인데 그 좋은 동네가 만들어진 배경이 굉장히 폐쇄적인 대통령의 공간 운영이 있었던 거죠. 군부 독재의 종식을 알리며 대한민국 제14대 대통령으로 청와대에 입성한 김영삼 전 대통령. 평소 조깅을 즐겼던 김영삼 전 대통령은 녹지원 주변에 트레킹 코스를 조성했는데요. 조깅에서는 하이라이트가 클린턴 대통령이 방한했을 때 그때예요. 그때인데 지금 이제 외무장관 하시고 계시는 이제 우리 박진 장관이 의전 비서관으로서 통역할 때입니다. 그 당시 비서관이 좀 지금도 뭐 조금 체중이 많이 나가는 편이긴 하지만 체중을 좀 빼라. 그래야 좀 뛰지 않겠느냐. 이제 그렇게 됐는데 체중을 좀 제법 뺐어요. 그분이 만반의 준비는 했는데 그 조깅 트랙에서 같이 이제 클린턴 대통령하고 두 분이 도시는데 아버님이 하여간 참 굉장히 그런 라이벌 의식을 많이 갖고 있으세요. 그때 아버님 연세가 60대고 클린턴은 40대 아닙니까? 그럼 뭐 대충 뛰면 되는데 그렇게 뭐 무슨 스포트 하듯이 나중에는 정말 빨리 뛰셨어. 근데 클린턴 대통령 못지않게 또 아버님만큼 더 빨리 뛰고 싶은 욕심이 있었나 봐요. 같이 빨리 뛰는데 거기서 이 통역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박진 비서관은 통역도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빠지고 뭐 이런 상황에 연출된 거예요. 문민정부의 출범과 함께 이 시기 청와대엔 크고 작은 변화가 이어졌습니다. 일제의 잔재를 청산하고자 구 본관을 철거하고 청와대 앞길을 비롯해 1.21 사태 이후 일반인의 출입이 통제됐던 인왕산을 개방했습니다. 민주화 이후에 이제 87년 6월 민주화 운동 이후에 들어선 이제 노태우 정부, 이어서 이제 김영삼 정부, 김대중 정부, 그에 이어지는 정부들은
대부분 다 그 이전에 청와대가 갖고 있었던 부정적인 이미지를 불식시키고 새로 등장한 민주주의 정권의 선명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청와대를 개방하려는 움직임들을 보였습니다. 각 정권들이 이전 정권과 차별화된 조금 더 한 걸음 더 민주적으로 개방된 정치를 하겠다라는 것을 국민들에게 보여주는 그런 선전적인 의미도 있었고요. 김영삼 대통령에 이어 김대중 대통령도 개방을 확대해 나갔습니다. 김대중 대통령. 취임 첫 해인 1998년에는 청와대 경내 관람 대상을 단체에서 개인과 외국인까지 확대 허용했고 첫 해에만 2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청와대를 방문했습니다. 이후 노무현 전 대통령은 1.21 사태로 민간인 출입이 통제된 경복궁의 북문인 신무문을 38년 만에 개방했고 이듬해인 2007년 4월엔 성곽길 안쪽 탐방로와 산책로 등 북악산의 일부 구간을 국민의 품으로 돌려줬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왜 이래야 되는가. 내가 명륜동 살면서 성벽 따라 이렇게 오다가 막혀버리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그때 내 생각은 성벽을 따라서 끝까지 걸을 수 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일 첫 번째 소망이었기 때문에 열자 했는 것인데 그 후로도 역대 대통령의 청와대 개방에 대한 움직임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시민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차도였던 청와대 앞 광장을 새롭게 정비하기도 했습니다. 자, 여기는 그 청와대 분수대 광장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제가 건너왔던 이 길이 이 광장이 만들어지게 됐었던 이명박 대통령 취임하신 초기 아마 제 기억으로는 두 번째 주 일요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와가지고서 여기 많은 관광객들이 있었거든요. 지금도 있지만 뭐 이렇게 깃발 들고 다니는 그 중국 사람들 비롯해서 뭐 외국 사람들 많이 있고 이제 그래서 여기 보시고 지금 있는 이 공간은 그 당시에는 차가 다녔어요. 이렇게 건너와서 이제 일로 갔겠죠. 이렇게 가면서 하시는 말씀 야, 저 사람들이 여기 왔는데 그냥 우리가 청와대 앞에 구경하는 거 돈은 받을 수가 없고 그러니 여기를 좀 잘 만들어 가지고 여기를 저 사람들이 가서 돈을 좀 쓰고 가게 만들어야 될 것 같다. 건물이 두 동이 있었어요. 그 왼쪽에 있었던 건물은 효자동 사랑방 이렇게 돼 있고 오른쪽은 기념품 판매소. 기념품 판매소는 궁금하니까 이제 들어가셨습니다. 들어가셔서 한 바퀴 쑥 들어보시고 난 다음에 별로 마음에 안 드셨는가 봐요. 이쪽도 좀 잘 만들어봐. 저 식당도 있고 커피숍도 있고 이렇게 해서 와서 좀 돈 좀 쓰고 가고 쉬고 가고 이렇게 할 수 있게 만들어 라고 하시는 것이 지금에 있는 이 광장이 만들어지게 된 그 첫 계기가 된 거예요. 네, 경제 성장을 강조한 대통령답게 개방에 있어서도 그의 성격과 철학이 묻어납니다. 사랑채는 원래 대통령, 비서실장의 공간으로 사용하던 건물인데요. 지금은 청와대를 비롯한 역대 대통령의 발자취를 엿볼 수 있는 홍보관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2017년 6월부터 청와대 앞길을 전면 개방했고 임기를 한 달여 남겨둔 시점인 지난해 4월엔 북악산 남측 탐방로를 국민에게 개방했습니다. 이처럼 많은 대통령들은 개방을 통해 국민과 좀 더 가까이서
소통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줬는데요. 김대중 그 대통령의 자서전을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대통령이 돼가지고 취임해가지고 첫날 청와대에서 지내보니까 너무 큰 공간에 또 썰렁한 그 분위기에 예전에 그 대통령들이 이 공간에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하면서 이제 김대중 대통령도 대통령 집무실을 여기서 옮겨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다 그러고요. 특히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는 노무현 정부 때 대통령 비서실장을 오래 했지 않습니까? 청와대 공간의 문제점을 너무 잘 알고 있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대통령 후보로 나왔을 때 광화문 대통령 시대를 열겠다 이러면서 이제 대통령 집무실을 청와대에서 빼는 걸로 그렇게 공약까지 걸었던 거죠. 그리고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 취임식이 열리던 2022년 5월 10일 선서,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윤석열 대통령은 당선 직후 취임과 동시에 청와대 전면 개방을 약속했고 마침내 그 약속은 현실이 됐습니다. 개방 첫날 청와대를 찾은 시민의 수는 2만 6천여 명에 달했는데요. 청와대에서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으로 이전하는 것은 우리 도시공간 역사에서 굉장히 획기적인 아주 큰 변화를 우리 도시에 큰 변화를 가져오는 그런 중요한 사건이죠, 사실은. 그래서 그 대통령 집무실을 옮기는 것에 대해서 역대 굉장히 많은 대통령들이 고심을 했지만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께서 옮겼지 않습니까? 그건 저는 큰 결단이라고 봅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74년 만에 국민의 품으로 돌아온 청와대. 그곳엔 대통령의 숨결과 영역의 세월을 넘어 한반도 천년의 역사가 흐르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사실은 우리 고려 시대부터 시작해가지고 조선 시대에도 뭐 이런 역사를 많이 품고 있는 거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 현대에 와서 더 큰 그 정말 그 의미를 담고 있어요. 우리 역대 대통령이 다 이 청와대에 머물렀고, 저도 어릴 때는 그런 거 약간 소망처럼, 야, 나도 한번 뭘 잘해가지고, 우리 가끔씩 어린이들 청와대 초청되는 거 있잖아요. 아, 나도 저런 데 한번 가봤으면, 어릴 때. 그런 생각, 그만큼 뭔가 이런 그 사람들에게 이런 로망의 장소고, 그 청와대가 이제 국민의 품으로 돌아가는 게 좀 더 그 시대적인 소명일 수도 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바로 이 지역이 가지고 있는 역사적, 문화적 가치가 이제 더 많은 사람들에게 공유될 수 있다라는 이런 점을 본다면 청와대 개방이라는 것은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 사안이고, 지금 바로 우리의 시대에 그것이 이제 현실화되었다. 그런 점에서는 좀 더 우리가 이제 더 많은 것들을 좀 자유롭게 향유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는 국민의 입장에서는 더 긍정적인 요소가 많은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느덧 개방 첫 돌을 맞이한 청와대는 이제 온전히 국민의 공간으로 자리한 모습인데요. 평소에 아무나 들어갈 수 없었던 곳을 시민에게 개방함으로써 조금 더 이 청와대가 우리
시민들에게 좀 다가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많이 받고 있어요. 저는 이제 여기가 이제 역사적으로 많이 기록이 남고 그다음에 먼 후손한테도 많이 기억이 남았으면 좋겠어요. 아우 정말 감사하고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언제 감히 여기 한번 와보겠어요. 예, 너무 좋은 일정이었죠 오늘. 누구나 알고 있지만 누구도 갈 수 없었던 땅. 그러나 이제 청와대는 수많은 국민들과 함께 다시금 푸른 꿈을 꾸고 있습니다.